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여기서 못 살려주세요. 나가요. 여기서 못 나가요. 2024년 1월 27일 새벽 3시 52세 택시기사 김태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여기, 캄보디아, 포이팩, 보이스피싱, 감금당했어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전화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들의 비명,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 달콤한 말 한마디에 속아 지옥으로 끌려간 25살 청년.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생전 처음 해외로 떠난 52세 아버지의 처절한 15일간의 기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낡은 원룸. 25살 김민준 씨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 받는 불합격 통보. 2023년 2월 지방사립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취업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8만 원. 월세 45만 원은 이미 2주나 밀린 상태. 편의점과 배달 알바를 전전했지만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아빠한테 또 손 벌릴 수도 없고. 민준 씨의 아버지 김태수 씨는 서울에서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아들의 월세까지 대고 있었어요. 밤 11시, 민준 씨는 백수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해외 고액 알바 급구, 월 500만 원, 숙식 완전 무료. 손가락이 멈췄어요. 글을 클릭했습니다. 동남아 IT 기업에서 한국인 직원 급구, 업무 고객 상담, 데이터 입력, 자격 IT 관련 학과 졸업자 우대, 조건 월급 500만 원, 숙식 항공권 제공, 3개월 계약,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 평생 이런 조건은 본 적이 없었어요. 댓글들을 봤습니다. 작년에 3개월 다녀왔는데 진짜 돈 잘 벌었어요. 업무 어렵지 않고 숙소도 깨끗함. 인정.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이 댓글들은 모두 조직원들이 쓴 가짜였습니다. 일단 전화나 해보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관심 많으시네요. 상대방은 민준 씨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커뮤니티 회원 정보를 미리 해킹해 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운데요. 솔직히 요즘 이런 조건으로 한국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요. 민준 씨 스펙 보니 딱이네요. 내일 강남 사무실로 면접 가능하세요? 면접비 5만 원도 드리고요. 5만 원. 지금 민준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7층 705.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준 씨. 저는 글로벌인 재개발 이사 박준혁입니다. 커피 드릴까요? 남자는 직접 캡슐 커피를 내려서 건넸어요.
친절하고 세련된 말투였습니다. 민준 씨, 컴퓨터 공학과 졸업하셨네요. 학점도 괜찮고 요즘 청년들 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해외로 눈을 돌린 거예요.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오피스 사진들, 최신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는 깨끗한 사무실, 웃고 있는 젊은 직원들, 현대적인 건물 외관. 이게 우리 캄보디아 프놈펜 지사예요.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라 시설이 정말 좋아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업무는 간단해요. 한국 고객 대상 온라인 쇼핑몰 문의 응대, 배송, 환불 문의 같은 거요.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근무, 주말 쉬고. 월급 500만 원의 숙식비는 별도로 회사 부담이니까 실제로는 600만 원 이상이죠.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숙소도 보여드릴게요. 수영장이 있는 고급 콘도형 아파트, 2인 1실, 수영장, 헬스장, 무료 와이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다고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가 직원 복지에 신경 많이 써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개월이면 1,500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가 개발도상국이라 한국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서요. 현지 물가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에요. 수긍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10명 넘게 다녀갔어요. 다들 만족했고, 어떤 분은 재계약해서 1년 넘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박준혁은 여러 후기를 보여줬어요. 물론 다 조작된 거였지만 당시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때요? 해볼 만하죠? 네. 근데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는 정식 사업자 등록된 회사니까 걱정 마세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봉투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면접비예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람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 태수 씨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정말? 어디서? 해외 IT 회사요. 고객 상담 업무인데 월급이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진짜? 태수 씨는 놀랐어요. 자신이 한 달에 250만 원 버는데 아들이 그 2배라니. 근데 3개월 계약이고 캄보디아에 가야 해요. 캄보디아? 태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캄보디아면 동남아 아니야? 거기 위험하지 않아? 아빠 정식 회사예요. 오늘 면접 봤는데 사무실도 강남에 있고 사장님도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도 태수 씨는 걱정이 됐어요. 뉴스에서 동남아 사기 사건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이름이 뭔데? 글로벌인 재개발이요.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정식 회사예요. 명함과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나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알바비로는 생활도 힘들고 3개월만 다녀오면 1,5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태수 씨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월세 대주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택시 운전이 점점 힘들었고요.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해봐. 근데 조심하고 이상하면 바로 돌아와야 해. 알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 태수 씨는 민준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하기로 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출국은 다음 주 토요일, 1월 20일이요. 벌써요? 빨리 투입돼야 해서요. 1월 20일 토요일, 출국 당일. 아버지 태수 씨가 민준 씨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은 거지? 아빠 걱정 마. 나 3개월 후에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자주 연락하고. 응, 전화 자주 할게. 민준 씨는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너도 조심하고. 태수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오후 2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민준 씨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3개월만 열심히 하자.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6시간 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오후 8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온 민준 씨를 선글라스 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 저는 현지 담당자 최성호입니다. 차 이쪽이에요. 무뚝뚝한 말투. 웃지도 않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안에는 이미 다른 한국인 청년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출국했어요. 처음에는 번화한 거리, 네온사인, 식당들, 차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건물이 낡아지고 가로등도 듬성듬성.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기, 회사가 이렇게 외곽에 있나요? 임대료 싸서 여기 있어요. 50분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하지만 사진과는 전혀 달랐어요. 낡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회사예요? 그 순간, 쾅! 뒤에서 누군가 민준 씨를 세게 밀쳤습니다. 으악!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건물 안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나타났어요. 모두 문신투성이, 흉악한 인상. 휴대폰 내. 네. 왜요? 시끄러워. 빨리 안 내. 멱살을 잡혔습니다. 저 잠깐만요. 짝! 뺨을 3개 맞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새끼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휴대폰이랑 여권 내놓으라고. 민준 씨는 울먹이며 가방에서 휴대폰과 여권을 꺼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여기 규칙 말해줄게. 문신투성이 남자가 말했어요. 첫째, 여기서 나갈 생각 마. 도망치면 죽는다. 둘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맞아 죽는다. 셋째, 3개월만 일하면 보내준다.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회사 맞아, 새끼야. 보이스피싱 회사. 너희는 앞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돈 뜯어내는 일 할 거야. 뭐라고요? 못 들었어? 보이스피싱?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안 하러 왔어요. 쇠파이프가 민준 씨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안 할 거야? 아파요. 제발.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쇠파이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할게요. 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3층 방으로 끌려갔어요. 좁은 방에는 이미 7, 8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 매트만 깔려 있었어요. 형, 여기가 뭐예요? 옆 청년이 수척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야. 우리 다 속은 거야. 나도 1달 전에 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 도망치려다 잡히면 죽도록 맞아. 지난주에 도망친 애 있었는데.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일어나. 다들 일어나. 철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5분 후 1층. 컴퓨터 30대가 줄지어 있고 각 책상마다 두꺼운 대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좋아, 새끼들아. 오늘부터 교육 시작한다. 이 대본 3일 안에 외워야 해. 50페이지가 넘는 대본. 어머니, 저 금융감독원 김철수 과장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아버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온갖 사기 대본이 빼곡했어요. 못 외우면 밥 없어. 알았어?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본을 읽었습니다. 10분 휴식 후 실전 연습. 둘씩 짝지어서 전화 연습해. 어머니. 저 금융감독원. 안 돼. 너무 떨려. 더 자연스럽게. 짝.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시. 점심. 찬밥에 김치 몇 조각. 반찬도 거의 없었어요. 매일 새벽 6시 기상, 밤 12시까지 교육. 밥은 하루 2끼, 잠은 4, 5시간. 대본을 못 외우면 맞았고, 전화 연습 못하면 또 맞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복도를 배회했어요. 하지만 모든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철창. 1층엔 24시간 감시 카메라와 조직원. 나갈 수가 없어. 그때 화장실에서 조직원의 목소리. 야, 휴대폰 어디 뒀어? 내 방에 있어. 가져올까? 잠깐 자리를 비운 틈. 민준 씨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뒤 선반에 휴대폰 한 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이야.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발,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 아빠, 민준아, 넌 왜 연락이 없었어? 일주일 동안. 아빠,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못 나가요. 뭐, 무슨 소리야? 여기,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포위팩, 감금당했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 외곽, 3층 건물. 아, 거기 누구야? 뒤에서 조직원의 목소리.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김민준, 거기서 뭐해? 조직원이 달려왔어요. 아빠, 쾅.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전화를 해? 죽고 싶어? 주먹이 민준 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1층으로 끌려갔어요. 이 새끼가 감히 전화를 해? 쇠파이프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 아버지. 그날 민준 씨는 30분 동안 맞았습니다. 쇠파이프, 주먹, 발길질. 온몸이 피투성이. 다음부터는 죽인다. 방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매트에 쓰러졌어요. 아빠, 전화는 했는데 아빠가 절 찾을 수 있을까? 서울 1월 27일 새벽 3시. 택시기사 김태수 씨는 막 야간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번호. 여보세요? 아빠, 민준아, 넌 왜 연락이 없었어? 태수 씨는 한 주 동안 매일 전화했지만 번번이 꺼져 있었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못 나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여기,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포위팩, 감금당했어요. 태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보이스피싱? 감금?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 외곽. 3층 건물. 아, 거기 누구야? 전화 너머로 남자의 고함. 아빠, 살려주세요. 둔탁한 소리와 민준 씨의 비명. 으악.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다시 전화했지만 통화 중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어요. 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해외 사건이라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외교부와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드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요. 전화를 끊고 절망에 빠졌어요. 외교부, 대사관, 그게 다 언제인데. 태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인터넷을 뒤졌어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해외 취업 사기, 수백 건의 기사와 피해 사례, 캄보디아 조직, 한국 청년 50명 감금 동남아 취업 사기 피해자 급증, 그리고 피해자 가족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 모임. 가입했어요. 게시판에 글들. 아들 찾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 믿지 마세요. 직접 가셔야 합니다. 한글에서 멈췄습니다. 제목 아들 구출 성공. 경험 공유합니다. 저도 3개월 전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경찰 신고했지만 진전 없었고 결국 직접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현지 한인 NGO 활동가 도움으로 아들을 구출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태수 씨는 그 글을 3번 읽었어요. 직접 가야 해. 내가 가서 민준이를 데려와야 해.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친구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민준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됐어. 나 캄보디아 간다. 야, 정신 차려. 내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알았어. 그럼 돈이라도 보태줄게. 박철수는 현금 200만 원을 건넸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날 오후 여행사. 캄보디아 푸놈펜 가는 비행기표 주세요. 가장 빠른 걸로. 내일 오후 2시 출발이요. 왕복으로 하실 건가요? 편도로 주세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어요. 항공권 45만 원.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비상금 500만 원. 택시를 10년 넘게 몰며 모은 돈. 민준 씨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민준아, 기다려. 아빠가 간다. 피해자 가족 카페 희망 아빠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들도 감금됐습니다. 내일 현지 갑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10분 후 답장. 현지 NGO 활동가 연락처 드릴게요. 이수진 855에 123-1234. 가시면 꼭 연락하세요. 힘내세요. 1월 28일 푸놈펜 국제공항 저녁 8시 태수 씨는 처음으로 해외 땅을 밟았습니다.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 민준아, 아빠 왔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방. 하루 15달러. 태수 씨는 바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수라고 하는데요.
희망 아빠님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만날까요? 아니요. 지금 만날 수 있으면. 저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30분 후. 30대 중반 여성 이수진이 도착했어요. 캄보디아 인권 NGO 활동가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김태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민준 씨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 외곽이라고 했죠? 네. 그럼 포이페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태국 국경 근처 푸놈펜에서 차로 6시간이요. 그럼 거기로 가야 하나요? 일단 정확한 위치 파악하고 경찰과 협력해야 해요. 경찰이 도와주나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경찰관이 있어요. 내일 같이 가보죠. 태수 씨, 각오하셔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제 아들만 구할 수 있다면. 다음 날, 푸놈펜 경찰서, 오피서 쏙 챈다 플리즈. 40대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이 민준 씨의 상황을 설명하자 챈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건 좀 심각하군요. 최선은 다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수진이 통역했습니다. 도와주려는데 복잡하대요. 이런 조직들이 경찰에 뇌물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도 돈을 줘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챈다는 민준 씨 정보를 받아 적었어요. 내가 조사해 볼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요? 태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 위험한데. 태수 씨, 진정하세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야죠. 포이펫으로 갈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그날 오후, 버스로 6시간, 저녁 6시, 포이펫 도착. 국경 도시답게 복잡하고 혼잡했습니다. 카지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인 식당 서울집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함부로 접근하면 위험해요. 위치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식당 주인이 3곳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태수 씨와 이수진은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건물, 3층 건물. 하지만 민준 씨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지켜봐요. 2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 더 외곽.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인 것 같은데. 태수 씨의 직감. 건물에서 남자 2명이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며 크메르어로 대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 건물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어요.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2번째 건물 근처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 분이세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제 동생도 저 건물에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 소용없고 브로커를 쓰면 될 거예요. 브로커요? 네, 돈 주고 빼내오는 사람들이요. 보통 2천, 3천만 원이요. 태수 씨는 가방 안돈을 생각했어요.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 김 사장을 만났어요. 3천만 원이요. 제가 지금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렵겠네요. 잠깐만요. 제발 제 아들 좀 구해주세요. 태수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알겠어요.
일단 500 주시고 나머지는 구출 후 2주 안에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수진은 반대했어요. 태수 씨,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음 날 태수 씨는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3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3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4일째, 5일째.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태수 씨는 울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이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태수 씨, 첸다한테 연락 왔어요. 내일 단속 작전이 있대요. 2번째 건물 급습한대요. 진짜요? 태수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도 동행할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민준아, 내일이면 만날 수 있어. 2월 10일 새벽 5시. 경찰서 앞. 경찰차 3대, 경찰관 15명이 대기. 레디? 차량들이 출발했습니다. 태수 씨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간다. 30분 후. 2번째 건물 도착. 경찰이 재빨리 포위했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태수 씨도 뛰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들을 부쉈어요. 수척한 청년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첫 번째 방에는 없었어요. 다음 방, 그 다음 방. 민준아, 어디 있어? 마지막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청년. 민준아. 민준 씨였습니다. 아, 아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민준아. 태수 씨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아빠가 왔어. 아빠, 아빠. 민준 씨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수 씨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2주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8명을 체포하고 피해자 23명을 구출했어요. 민준 씨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온몸에 멍, 영양실조.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회복됩니다. 병실에서 민준 씨는 지난 2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니다. 이제 괜찮아. 민준 씨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일주일 후 퇴원. 이수진과 함께 한국행 준비를 했어요. 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2월 18일. 인천공항. 민준아, 집에 왔다. 네. 아빠. 민준 씨는 한국 땅을 밟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 후. 민준 씨는 PTSD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강연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해외 취업 사기에 당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청년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수 씨는 뒤에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강연 후. 아빠, 저 이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했어요. IT 회사인데 작은 곳이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아빠 택시 그만두게 할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재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갇혀 있습니다. 해외 고액 알바 절대 조심하세요. 월급 500만 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는 의심하세요. 숙식 무료, 항공권 제공 등 너무 좋은 조건은 위험합니다. 출국 전 반드시 가족에게 알리세요. 회사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이상하면 즉시 연락하세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855에 23-211-900번 외교부 영사콜센터 82에 2-310-0404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52세 택시기사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도록.